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공부를 하고 현재 이제 다원교육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윤지웅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양인데요. 사실 중학교 교과서를 보고 고등학교 교과서 비교를 해봐도 사실 목차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의 양이죠. 어쨌든 아이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현재 1학년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이 벌써 시험을 본 지 올해로 6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기출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을 벼락치기해도 수학을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문제의 풀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고등 시험을 그렇게 준비했다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제 문제 양이 너무 많다. 두 번째 점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중등 수학에 비해서 고등 수학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일례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은 중간고사, 수학상 중간고사 시험을 보죠. 그 안에서 이제 복소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세 단원 사이에도 연관성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봤을 때 그게 복소수 문제인지 2차 방정식 문제인지 혹은 2차 함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심지어는 2차 함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수학하 2학기에 배우는 수학하에 합성함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합성함수도 함수잖아요. 근데 2차 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합성함수적인 얘기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합성함수는 2학기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근데 이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이 합성함수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물론 합성함수라는 얘기는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2학기 얘기지만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뭐 더 나가서는 수학2에 우리가 미분이라는 건 미분을 끌어다가 1학년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죠, 보통은. 근데 그렇게 푸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굉장히 복합적이다, 고등수학이라는 게. 뭐 이 단원만 공부할 때 이 단원만 공부해서는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근데 그거는 1학년 때뿐만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내신만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결국은 고등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원, 수학2, 그리고 미적분까지. 이렇게 전 과목은 하나의 틀 안에서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학 상하 이미 끝냈으니까 난 이제 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1, 2 열심히 하겠다. 근데 실제로 수학 1, 2 내신 시험을 보면요. 수상한 내용을 몰라서는 못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중학교처럼 그 범위를 공부할 때 그 범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좀 복합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가 양이 많다는 거, 두 번째는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단어는 공부할 때 그 단어는 공부하지 말고 전체의 흐름을 좀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게 고등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공부했던 걸 까먹는 건, 잊어버리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문제는 뭐냐면요. 까먹은 이후의 대처예요. 저도 까먹습니다. 많이 까먹어요, 사실은. 까먹었기 때문에 난 원래 까먹으니까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러고 포기한 학생들이 있고요.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더 복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의 대처가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거를 근데 옆에 친구 보니까 걔는 잘 기억하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친구는 그 문제를 처음 푼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예전에 풀어봤고 지금 또 풀었기 때문에 다음에 세 번째인 거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공부 이 내공이 얼마나 쌓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그 문제를 처음 풀어봤다면 다음번에 못 푸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풀었는데 세 번째에 못 풀었다면요. 네 번째에는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이 암기하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풀었던 문제를 까먹는 건 죄가 아니다. 대신에 그걸 다음에도 못 풀고 그 다음에도 못 풀면 솔직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느꼈다면 그거를 복습, 사실 수학 복습 많이 안 하거든요. 예, 복습을 좀 해서 자기 걸로 만들 필요가 있다. 까먹는 건 당연하니까 그걸 좀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을 습관화해라 라고 저는 좀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험의 중요성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첫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은 정말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요. 저만 해도 제가 중학교 첫 번째 시험에서 전교 4등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걸 지키고 싶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첫 번째 시험이 좀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난 역시 안 되는구나, 이게 처질 수 있잖아요. 너무 그게 위험하죠, 사실은.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자세는요, 이 웃기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얘기가 또 겹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를 잘 외우세요. 학생들 문제를 많이 외우세요. 문제를 외운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면요, 제가 이건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얘기를 보고 있다면은,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제가 일단 고난도 문제를 풉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풀 시간을 5분을 줘요. 그럼 아이들이 전원 다 못 풀어요. 어려운 문제란 뜻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운을 뗄 거예요. 너네 지난주에 봤던 시험 중에서 그 13번 문제 기억나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을 한번 쭉 보면요, 기억이 난다라고 끄덕이는 학생들이 반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고작 지난주인데요, 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지금 기억 못한 아이가 한 달 뒤에 시험을 어떻게 잘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일단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기억 못하는 아이들은 일단 슬쩍 배제해야 돼요. 만약에 기억이 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문제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풀었었지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고개 끄덕여요. 그럼 복습을 했다는 뜻이고요,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방금 아이들이 풀지 못한 그 고난도 문제, 근데 이 문제엔 그 조건이 없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못 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랬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이런 조건이 있을 땐 이렇게 푸는 거였고 이런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건 무적이거든요. 그럼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은 어떤 문제든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기억 못한 아이들인데요, 그 친구들은요, 이 새로운 풀이 방법을 알려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풀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있는데, 그날 집에 달려가자마자 지난주 테스트를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지난주에 배웠던 문제 빨리 다시 보고, 이거였구나, 아까 내가 혼자 기억 못했던 문제 이거였구나, 맞네, 여기서 이렇게 풀렸었네, 그랬더니, 그러고 다시 오늘 수업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진짜 이 조건이 없네, 그리고 이때 이렇게 풀렸지. 그러면 그 아이도 이제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그 작업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수학은 숙제가 있죠. 한번 학원 갔다 오면은 적게는 50문제에서 많게는 100문제 이상의 숙제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데 허덕이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많은 문제를 풀고 그 많은 문제들이 휘발되면,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저는 그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그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내가 일주일 뒤, 2주 뒤, 혹은 이 문제가 시험에 한 달 뒤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를 풀 때요, 이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왔을 때 나는 이 문제를 1분 안에 끝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라 라는 게 제가 가장 크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들지 않는 문제는 체크해놨다가 2주 뒤에 다시 풀고 또 일주일 뒤에 다시 풀고, 그래서 그 확신이 들게끔 만드는 거, 그게 문제 수를 많이 풀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푸는 문제들에 한해서라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드리면,
제가 이 암기식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수학을 외워라 하니까 사실은 좀 반감을 가진 학생들도 있어요. 수학인데 왜 외워야 되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때까지 주장했냐면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이게 너무 표본이 제한적이니까 제 한 명의 얘기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건 조금 된 얘기인데요. 어떤 한 인터뷰를 보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인터뷰를 본 순간 제 지도 방식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인터뷰였냐면 그 IMO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학 경시대 KMO가 있는데 IMO는 이제 세계적인 국제 수학 경시대입니다. 그럼 그 IMO에는 우리나라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선발돼서 가겠죠. 주로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대표로 선발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수학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럼 그 아이들이 혼자서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또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지도 교수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기자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수학을 되게 잘하니까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거냐? 무슨 비법이 있느냐? 그럼 이제 그 교수님의 답변이 너무나도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자님께서 기대하시는 답변이 뭐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다. 잘 외우는 아이가 수학을 잘하더라. 그 교수님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미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 레벨의 아이들한테서도 자기가 풀었던 수학 과정들, 문제들을 잘 외우는 것이 더 수학을 잘해지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죠. 결국 저는 그 지점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고등수학으로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그것에 대한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너네 결국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예. 너네가 만약에 지금 수학을 잘한다면은 굳이 안 외워도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자기가 수학 잘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아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수의 학생들은 자기가 수학을 잘해지고 싶으면 일단은 자기가 푼 문제를 철저하게 외워라. 예, 그럼 외운다는 거는 뭐 풀이 과정은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이며 왜 이렇게 풀었으면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문제풀이의 경험들을 외우라. 그래서 그것이 좀 수학을 잘해지는 길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 너무나도 선행을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자기가 선행이 안 돼 있으면 1차적으로는 무언가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끼지 말라 그러는 것도 그 아이들한테는 또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느껴지는 걸요, 분명히. 제가 한 가지만 그 아이들한테 확신하고 싶은 건 지금은 힘들겠죠, 물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잘하는 건 저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람마다 100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완성되는 게 100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제 강사로서의 이제 역량이 100 중에서 저는 지금 한 50도 안 왔다고 아직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직 그 50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선행학습을 많이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은요. 현재 자신의 70, 8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20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의 20과 친구의 80을 경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자기가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빨리 80을 채워서 저 친구의 80이랑 나의 80이 붙어봐야겠다. 물론 그 사이에 저 친구는 100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한계는 100인 거죠. 그럼 나도 언젠가 100을 찍으면 이제 100대 100의 싸움에서 누가 더 수학을 잘할지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까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그 친구들이 밟아온 그 과정을 또 너무 빠르게 가려 하지는 말고 천천히 밟되 어쨌든 나의 100을 완성하는 것에 목적을 좀 두어라. 예,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제가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건 결국 수학도 암기 과목이니까 너희들한테도 희망이 있다. 수학을 정말 잘해서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나서 수학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다. 결국은 노력하는 자가 잘 할 수 있게끔 구성된 게 현재 고등학교 수학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노력하는 자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100을 다 채워 나갈 때까지 자기 페이스대로만 좀 공부를 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은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쭉 흐름을 살펴보면 한 가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 너무 까먹습니다. 예,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참 그것 때문에 많이들 싸움이다 아이들. 너는 왜 이걸 알려줬는데 또 까먹니? 예. 까먹는 건 당연하죠. 까먹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본인이 까먹었다고 해서 거기에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까먹을 거니까 한 번 더 공부해야겠다. 왜냐면은 결국 이걸 기억하는 것이 수학을 잘해지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명심하고 자기가 풀었던 문제, 자기가 들었던 수업의 내용 이것들만 철저하게 기억한다면은 누구라도 내신 1등급, 수능 수학에서의 100점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기억하는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